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은 유술하더니 벌써 금년 마지막 달이네요. 참 빠르네요. 날씨가 조금 바람이 심하고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면 인생은 비슷해진다와 그리고 3,000원이 가져다준 행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하는 말도 곱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능동적인 사람.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적인 사람.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허한 사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수용적인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협조적인 사람,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도울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물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라며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참 멋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 들면 인생은 비슷해진다. 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80대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여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계산은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3,000원이 가져다준 행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명을 받고 제가 눈물이 좀 귀여운 편인데 한없이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계속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떻다는 것이 좀 실감이 나실 겁니다. 3,000원이 가져다준 행복, 정말 몇 푼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3,000원이 참 값있고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오늘 새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000원이 가져다준 행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따라 대형 할인 매점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한 주부의 체험담입니다. 모두 카트에 물건들을 가득 싣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할인점 안에서 불행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 역시 바쁘게 할인점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일출치 식품을 사는 김에
남편 선물로 튼튼해 보이는 새 등손화를 샀고, 아들 녀석을 위해서는 특별히 큰맘 먹고 녀석이 그토록 목매어 시달리고 초르던 인라인 스케이트를 샀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계산대 역시 북적거렸습니다. 어림잡아 한 20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루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 서 있는 6살쯤 된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옷은 초라하게 입고 있었지만 눈매가 청명했으며 착하고 똘똘해 보였습니다. 내 눈길을 한 번 더 잡아끈 것은 그 아이가 들고 있는 작은 꽃병이었습니다. 저 꽃병 하나 사려고 이렇게 오래 줄을 서 있다니 아이 엄마는 어디 갔지? 그 아이는 입을 꼭 다문 채 가만히 기다리고 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오자 깨질싸라 꽃병을 자기 키 높이만은 계산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계산원은 기계적으로 바코드에 식별기를 갖다 댔고 가격을 말해줬습니다. 6,800원이다. 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6,800원이라고요? 이상하다. 4,000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내가 선반에 붙은 가격표를 잘못 봤나 보구나. 이쪽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봐야 하는데 밑에 있는 가격표를 봤구나. 4,000원밖에 없는데. 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기가 땄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순간 나는 계산대에 눈길을 고정시키고 가만히 있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서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아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자 내 뒤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계산원도 거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다른 걸 골라오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지고 와라.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내가 얼른 1,000원짜리 3장을 계산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일단 계산해 주세요. 이 아이를 아세요? 아니요, 그냥 해 주세요. 계산이 끝나자 아이는 계산대 옆에서 내가 나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을 한 후 카트를 밀고 나오자 아이가 내 앞으로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아이는 조그만 손으로 거스름 돈 200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젖었습니다. 그건 놔둬라.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가셨니? 물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안 됐네.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너 혼자 이 꽃병을 사러 왔니? 지난번에 엄마 산소에 갔는데 엄마 산소 앞에만 꽃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빠하고 같이 오지 그랬니? 아빠는 병원에 계셔요. 집에는 할머니밖에 안 계셔요. 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꽃병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더 이상 큰 아픔 없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난 그날 탄 돈 3,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